우리가 유엔에 간다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리한다는 새로운 영국 변호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또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홍보 대행사까지 나서서요. 우리 전 대통령 차디찬 바닥에서 영양실조 겪고 있다. 유엔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국제 망신이 될까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여전히 강압 수사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 하나네, 여자 하나.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우리 상놈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양반들 말을 따르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입니까? 감옥에서 고통받는 남한 대통령 일제히 CNN에서 보도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자, 외국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직 대통령을 고통받게 하는 인권에 대한 무리를 하는 나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라뇨. 그렇죠. 이게 지금 아마 수감 생활의 이제 그 비참함, 이게 비인권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그 더럽고 차가운 방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건강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이 몸이 상당히 건강이 안 좋고 하는데도 정말 이게 치료도 안 해주고, 또 이게 그 난방도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가장 수감 시설이 좋은 데는 북유럽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고 우리나라가 좀 열악하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저분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닙니다. 바로 이게 난방도 잘 들어오고 있고, 이게 얼마 전에 성모병원 보신 것처럼 건강도 안 좋으면 바로바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주장을 이게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네, 한번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일단 계속 불이 켜져 있어서 잠들 수 없다고 하는데요. 3개 중에 2개는 그래도 꺼놓고 있다. 구치소 측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원래 얼마 전까지 우리 황제 논란 얘기하고 있지 않았나요? 황제 수감 논란? 황제 수감 논란이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난데없이 갑자기 인권 침해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혼자 지내고 계시는 그 독방이 원래 홍거실 4명에서 6명이 같이 쓰는 홍거실을 개조해서 혼자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거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그 구치소 내에 다른 시설에서 있다고 해서 그때도 또 특혜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 병원도 안 데려가고 병원 간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과 그의 병원이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하는 과정을 보면 저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좀 황당한 좀 이상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상황인데 저 얘기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지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상황부터 좀 계속 여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강압적인 수감 생활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아픈 게 하부 요통, 무릎 어깨 부위, 골관절염, 희귀, 부신 이상, 영양실조 이렇단 말이죠. 그거 얼마 전에 진단서 다 법정에 제출했잖아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지금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지금 저기 검사받고 나오는 휠체어 타고 있는 영상 지금 모습 아닙니까? 네, 뭐 일종의 파스 광고.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네. 구치소에서 전혀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저 그림만 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연세가 드셔서 노화 증상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이번에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 제출한 진단서에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침대도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있어서 만성질환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매트리스까지 아마 구치소 측에서 넣어준 모양인데 이거 웬만한 재소자들은 매트리스? 웬만한 재소자가 아니라 매트리스 원래 없습니다. 딱딱한 나무 바닥에 그냥 일반 재소자들은 그 담요 한 장 깔고 자는 그런 정도고 추운 겨울에도 과거에는 그냥 얼음이 꽝꽝 어는 구치소 안방이 그렇습니다. 물주전자 물에 얼음이 얼 정도의 그런 방에서 과거에 이제 인권운동했던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렇게 넓은 방을 준다는 거는 대개 지금 독방은 0.94평이나 뭐 1.02평 이런 정도의 규모거든요. 근데 그 3배, 4배 규모를 쓰고 계시고 샤워 시설이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밑에는 어쨌든 뭐 열선이 깔려서 따뜻하게 들어온다는 건데 저 정도면은 구치소 시설 내에서는 뭐 특급 호텔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쪽하고 비교하면 다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가장 특별한 관리와 특별한 혜택으로 지금 계시고 있는데 네. 저걸 인권 침해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매트리스를 드린 것 자체도 네. 정말 특별한 혜택으로 드린 것이거든요. 다른 재소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아마 수감 경험자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거실을 잠깐 스치듯 지나봤다가 이거는 운동장도 보이고 본인들이 볼 때는 적지 않게 이분이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물론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말이죠. 황제 수감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방도 6인실을 터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이 독거실도 1.9평인가 되는데 이거 네. 지금 3.2평 아닙니까? 또 우리의 경우는 아무래도 뭐 아까 서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서구의 그런 감옥 시설과 우리 감옥 시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것도 네. 뭐 각 나라마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가면 우리 감옥은 오히려 또 거기에 비하면 호텔급 아니겠습니까? 조금 차이가 네.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분들과는 다른 재벌급도 또 접이식 매트리스를 준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허리도 뭐 나이가 있으시니까 또 오랫동안 앉아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트리스에다가 또 추가적인 또 매트리스도 제공하면서 모든 네. 편의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시점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저런 뭐 MH그룹이라고 네. 국제법무팀인가 뭐 전혀 생소한 이런 팀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네. CNA에 제보를 하고 그것을 CNA가 보도를 하고 여기에서 다시 유엔에 네. 인권위에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보기에 그룹이- 지금 네. 이제 수감 생활은요. 네. 바로 이게 그 황제 수용도 아니고요. 네. 여기 저처럼 인권 침해 노예 수용도 아니에요. 제가 이게 법무부에 확인해 본 바로는 적정한 이게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네.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이게 MH 그룹이요. 박 대통령이 수용 생활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박 대통령하고 연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박 대통령 변호인하고 연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독자적으로 저분은 이게 추측에 의해서 누구죠? MH그룹이라고 하는 곳의 대표 이런 분들 말이죠. 제가 이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면 네. 옛날에 이게 탄핵할 때 미국 미국과 관계 있었을 것 같은데 저 여성 말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왜냐하면 독재자의 아들까지도 변호를 하고 감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쪽에 리비아 가다피 그 찬압요 이런 게 그 황실 주로 이게 변호를 한 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게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요 저분들에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게 모 일간지에 또 이게 박 대통령 인권 또 이게 그 광고도 실고요. 네. 아마 이게 영국의 변호사는 이게 국제정치학 전공한 박사 남성인데 변호사는 네, 계속 네. 오래 전부터 박 대통령 활동을 해온 것입니다. 네. 네. 이게요, 지금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로드니 딕슨이라는 변호사는 영국 왕실 변호사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저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네. 저 사람이 이제 대표거든요. 일한 게 미국인입니다. 호세인 유언 박사라고 하는데 이제 저곳에 뭔가를 의뢰해서 이런 일을 진행을 하려면 꽤 많은 비용이 들 거라는 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분들의 경력을 보면.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나오는 언론 기사를 좀 종합해 보니까 미국 쪽에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의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는데 네. 그 얘기가 나오는 건 이해란 박사라고 이제 탈북 출신 박사고요. 예, 네. 그런 분이나 뭐 김평호 변호사 통해서 뭐 저쪽에 이제 이 사건을 의뢰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일까요? 왜냐하면 최근의 정황을 보면은요. 변호인단을 일제히 사임하게 한 뒤에 지금 뚱딴지처럼 유엔에까지 우리나라 인권 문제가 제소처럼 문제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결과물이 CNN에 나왔습니다. CNN에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 Justice Ministry says daily wake-up is 6:30 a.m, lights out at 9 p.m. Inmates can have approved visitors and are able to go outside for exercise time. A green prison uniform is standard, a brown uniform can be bought once inside. But the ministry would not comment on Park's specific case, or whether she'd be given bigger than the standard 6.5 square metre solitary cell. 지금 국제법무팀이란
곳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를 제기한 이 그룹은 이 문제를 최고 수준까지 가져갈 준비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일까요?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일련의 흐름을 둘러싸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까? 박 전 대통령은 과연 이 일을 알까? 혹은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겠죠. 과연 그 뒤에서 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일지 저희가 한번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이분들하고는 관련이 있을까요? 충신으로 남고자 했던 분이 있었고요. 연약한 여성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챙겨주실 분도 사실 옆에 다른 분들은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겨보세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정면 충돌해서 우리 서울의 아스팔트 길, 우리나라의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다 덮여버려요. 야당 의원들은 의원 사직, 총사직서를 간부들한테 내고 투표장에 들어가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이건 무슨 야구자들입니까? 사실은 제가 조금 당뇨가 있습니다. 아, 네네.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그러시다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오늘 별로는 여기서 아닙니다. 저는 하시죠. 오늘 하겠습니다. 12시에 끝내야 된다는. 네. 이제야 지금 등장한 국제법률단이라는 곳이요. 이경재 변호사가, 유영하 변호사단이 이경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를 하고 구속영장 다시 추가로 발부가 되고요. 유영하 변호인단이 총사임을 한 뒤에 나온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과연 어느 정도로 알고 있을까요? 지금 수감 생활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여쭙는 건 저렇게 홍보대행사, 변호사, 지금 그 돈이 또 어디서 났을까라는 의문까지 있거든요. 저는 이게 박 대통령은 전혀 몰랐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째 이유가요. 일단 이게 박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외에 접견한 사람이 없어요. 네. 일단 이게 일반인은 당연히 접견 안 하고 지금 이게 7명의 변호인 중에도 거의 이게 유영하 변호사가 독점적으로 네. 접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첫째 몰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박 대통령이 말했다면 뭔가 이게 팩트에 맞아야 되는데 아까도 이게 말했지만 저게 교도소 수감 생활과 전혀 이게 팩트에 안 맞고 추측에 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박 대통령이 몰랐다 보고요. 다만 이게 그러면 누가 했느냐? 저는 이게 미국에도 자생적으로 친박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바로 이게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방문했을 때 항의 시위하고 이런 단체들이 많았잖아요. 네. 저는 이게 미국에 있는 자생적인 친박 단체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탄핵 변호사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이나 또 이게 아까 말한 백성무 변호사 말한 탈북 박사 이해란 씨 박사.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면 저기 아마 이게 법무법인은 상당한 변호사 비용이나 광고 비용이 들 거예요. 네. 근데 이 비용은 아마 17만원을 모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불복 네. 거부 선언과 동시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걸 좀 국제 여론화 해보겠다는 뜻으로 지금 CNN에서 보도를 하고 유엔에 제소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은 이런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상당히 기획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 네. 저런 일을 하려면은 십시일반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 국제법무팀이라는 게 무슨 정의사단도 아니고 돈 벌자고 하는 그런 변호사들 일부 모임 같은데 무슨 단체 같은데 거기에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내에서 모차수 씨의 돈이 지금 흘러서 이 태극기 집회도 흘러간다는 얘기들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돈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김평우 변호사를 비롯한 네. 그런 쪽에 미국에 있는 친박 네. 그런 쪽에 자발적인 그런 어떤 자생적 조직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 이해란 이거 탈북 박사로서 지금 미국에 가서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네. 탄핵 반대 강연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북핵이라든가 미사일 네.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가 지금 쏙 들어갔어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북한 인권 유엔 인권 결의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퉜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북한에 혹시 그런 또 작용이 없는지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은 우리 인권 얘기할 게 아니라 누구는 지금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저렇게 네. 지금 핍박을 하고 있고 그 국제적인 네. 그런 언론기관에서 보도할 정도로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 나라다. 네. 이런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한 또 어떤 다른 쪽의 공작도 들어간 거 아닌가 울지 여러 않는 손이 가지로. 북한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네. 미국에서 순수하게 친박 단체들이 친박의 그런 그 뭐랄까 충성섬이랄까 뭐 또 그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꾸몄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좀 순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니 들어요. 또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네. 석방을 촉구한 것 때문에요. 네. 이게 최순실 씨가 과거에 내가 대통령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는 말, 그 말을 또 다시 한번 꺼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의 연결고리가 뭐 지금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정 네. 변호사님이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전혀 몰랐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실 구속영장이 연장될 거라는 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심지어 법률적으로 봐서 기각이 돼야 된다는 분들도 연장이 될 거라는 의견이 훨씬 우세했어요. 그럼 네. 충분히 예견 가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쭉 일련의 과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이제 뭐 재판 불복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면서 이게 해외로 넘어갔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탄압받는 거 아니다라고 우리는 다 알아도 네. 해외에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그러면 이 국제적으로 여론이 잘못 형성이 되면 자칫 이제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나 그리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면의 압박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네.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순수하게 박 전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이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아 우리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딱 이 타이밍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까 좀 전에 고 교수님 말씀하셨던 건 이게 너무 일련의 과정이 무언가 좀 기획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말 진행이 순수하게 됐다고요. 이렇게 진행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 전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박 전 들어요. 대통령이 알았을 예, 것으로 저는 뭐 보이십니까? 알았을 거라 봅니다. 지난 네. 주말에 충분한 보고를 받았을 거라 봅니다. 지난 네. 주말에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긴밀히 상의를 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요일 날 재판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 그리고 네. 불복 선언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순서대로 착착 이렇게 정리가 돼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때 변호인단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네. 유영하 변호사하고 김평우 변호사는 언제나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이 재판 자체를 철저하게 정치 투쟁으로 끌고 가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탄핵 네. 심판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의견 교환이 있었고 진행 사항에 대한 주고받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치소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목적이 최순실- 뭘까요? 네. 제가 최순실 보기에 씨.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요. 자꾸 이게 박 대통령 석방을 요구한 거는요. 네. 제가 보기에 최순실을 위한 면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제가 보기에 공무상 비밀 누설과 벌령리스트 빼고 나면요. 네. 대부분 이게 공범이잖아요. 그럼 이게 공범은 같이 선고해야 되거든요. 원칙은. 네. 그럼 이게 박 대통령이 석방되면 최순실도 이게 석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는 거지. 아마 이게 이경재 변호사가 뭐 박 대통령만을 전적으로 위해서 석방을 요구한 이렇게는 안 보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알고 있을지 여쭤봤었는데요. 과연 의도가 무엇일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혹시나요? 이제 사면까지 노리고 있는 거 아닐지 네 분에게 조금 잠깐 형사재판 관련해서요. 그리고 심리적인 본인의 의도가 뭘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봤었습니다. 이게 말이죠. 그러면 최근 행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허 교수님 좀 여쭙고 싶거든요. 지금 패널분들에게 각각 여쭤봤습니다. 이게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요. 지금 이런 결과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했을지. 일단 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재판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국민 네. 여론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 보복을 이야기하고 배신을 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배신은 최순실에 대한 걸로만 대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친박 의원들도 지금 그 배신의 고무신을 갈아 신으려고 하는데 그분에 네. 대한 경고도 있고 홍준표 대표에 대한 또 경고도 있다고 봅니다. 아, 사실은 그렇죠. 오늘 언론에서도 표현이 있었지만은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려장 시키려고 한다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견제와 경고의
의미가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자신이 정치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만이 또 그 프레임을 걸어야만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사면의 이야기도 그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순수하게 뭐 뇌물죄, 형사범 이렇게 되면은 사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민망하지 않습니까? 네. 정치 문제로 가져가야만 사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서 변호사님, 역으로 박 전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 있다면 본인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저는 이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박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네. 교감이 없었다고 저는 말했고요. 네. 저는 이게 박 대통령은요, 제가 썼지만 네. 어제 이게 며칠 전에 제가 변호인을 만나봤더니 어제 네. 바로 이게 이미 형사재판을 포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이게 박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포기하고 이 싸움은 이게 정치재판. 네. 더 나아가면 이게 역사의 법정에서 싸우겠다.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면 있잖아요. 네. 이 사면이 이게 대법원까지 끝나야 되면 아직 1년이 넘게 남았어요. 네. 1심도 안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박 대통령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사면에게 불가능한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 대통령 공약 자체가 사면이 없는 거고 또 이게 촛불 민심 때문에 사면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아마 이게 뭐 형량이나 또 이게 사면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번에 이게 형사재판은 그냥 포기하면서 우리 이게 재판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네. 그리고 이게 정치 재판, 역사의 법정에 싸우겠다. 이게 아마 대통령의 의도로 보입니다. 아니, 대통령 하셨던 분들이 국민이 아닌 역사와 대화하겠다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예, 백 변호사님. 사실 지금 이번에 뭐 국제적으로 여론을 좀 조성해 보려고 하고 이번에 뭐 사실상 형사재판 불복 선언한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이번 재판은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년형이건 30년형이든 달게 받겠다라고 하셨죠. 지금 구조대로 가면 진짜로 20년형 이상 나올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아. 그럼 20년형을 어차피 뭐 다 교도소에서 있겠다라고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재판도 사실상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국선 변호인 선임이 진행이 될 텐데 제대로 굴러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에서는 뭔가 피해자, 뭐 정치보복의 희생양 그렇게 여론이 조성되고 네. 일단 정치적인 문제로 이게 끌고 가게 되면 뭐 서 변호사님은 뭐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사면이 가당키나 하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면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여론이 뭐 당연히 뭐 지금 뭐 벌써 사면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뭐 국민통합 차원이건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조성이 되려면 여론이 조성이 되고 국제 여론이 환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 재판에서 나는 무죄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 방법은 이것뿐이네. 라고 해서 지금 아예 프레임 자체를 전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톱니바퀴처럼 뭔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치밀한 기획의 산물이 아니겠느냐고 고 교수님께서 아까 제기를 해주셨거든요. 박 전 대통령의 의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이번 구속이 상태에서 네. 풀려났더라면 대응이 달랐을 거예요. 아, 예.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풀릴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풀려나지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벼랑 끝 전술을 쓴 겁니다. 아, 벼랑 끝 전술. 네. 그래서 판을 흔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활로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단을 내렸다고 봐야겠죠. 아. 그 이전부터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되느냐, 연장이 되느냐, 아니면 풀릴 건가 이걸 놓고 나름대로 유영하 변호사라든가 뭐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네. 뭐 나름대로 구상을 했겠죠. 그런데 네.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본인은 본인대로 또 국제 여론을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호소할 수 있는 대로 판짝에 들어간 거 아닌가 보여지고 앞서 네. 서 변호사 이야기한 대로 법적으로는 이미 본인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20년, 30년 봐도 관계없다. 이것은 네. 이미 정치 재판이고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이 유죄라는 것은 정해놓고 가는 수순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현실 법정에서는 이길 수 없고 그러니까 역사의 법정에서 여론의 법정에서 한번 이겨보겠다는 판 흔들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감옥에서 열심히 역사서를 읽는데 그중에서도 도쿠가 이에야스 일본의 그 유명한 네. 그 이에야스의 일대기를 그린 대망 이걸 열심히 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감은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기대가 높았는데 그 부분도 약간 맛이 조금 이렇게 약해지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도 지금 자꾸 늘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지방선거라든가 과거에
뭐 친박연대 그렇게까지는 네. 아니지만 뭔가 정치적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하다 보면은 독고가 이에서처럼 참고 인내하면서 수를 잘 쓰면은 정치적인 회생, 네. 부활도 가능하지 않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착각은 자유다. 국민의 여론이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국민의 여론은 냉담하거든요. 네. 증언과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무죄라고 하지만 내가 대통령 된 것이 네. 대통령이 된 것이 아주 자괴스럽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국정농단이 네.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네. 천막 당사까지는 참 박근혜 씨 깜짝 카드가 먹혔었는데 그 이후는 왜 이렇게 상상 이상의 악수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함께했던 국민들, 이 나라를 인권 탄압국으로 그렇게 유엔에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지 본인은 무고하고 본인은 통치행위 일환으로 했던 것인데 나를 쉽게 말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법정에 세워서 이렇게 나를 네. 망신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 스스로는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인권 탄압국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 저렇게까지 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국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는 전혀 상반된 방식의 이런 대응 태도를 보이는 게 국민들을 더 실망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감에서라도 국회에서라도 좀 냉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만 나오면 이제는 1차전은 욕설, 2차전은 반말. 국민들이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될 장면들이 여러 펼쳐졌습니다. 국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박홍기 의원님도 회의 진행 중에 반말하지 마십시오. 반말하지 마십시오. 나이들은 박홍기 의원님보다 나이가 제가 많습니다. 네, 반말하지 마세요. 편파는 건지 또 반말하고 계시네. 저쪽은 왜 제대로 안 하고 왜 나와 그러니까 왜? 박홍기 의원님 목소리는 더 크고요. 더 반말 많이 했습니다. 박봉기 의원님, 집권 여당, 잠깐만. 집권 여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답게 품위를 지키세요. 완장 그만 차고, 창피한 자서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법사위에 출석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리고. 박봉기 의원님! 왜 이렇게 소리만 질러! 여기 박봉기 의원님하고 권성동 위원장님 싸우는 장소입니까? 창피해서 회의를 못하겠어요. 그대로 옮긴다면 완장질이라는 말까지 나오네요. 네. 예, 지금 사실은 완장질은 법사위원장이 완장을 차고 완장질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심판을 보고 있는 분이 이제 정당하게 안 보니까 굉장히 열을 받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 모습 전체는 국민들 보기에 정말 씁쓸한 모습입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통사고 나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다 보험사에서 오고 뭐 다 그래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특히 네. 박범계 의원님 저분 판사분 아니십니까? 판사 판사 출신이시죠. 출신이시죠. 네. 매우 점잖으신 분이었는데 집권당 되면서 완장을 찾는지는 모르지만 목소리가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이 그분은 아주 제대로 얘기를 했다. 목소리는 제일 컸는데 말씀은 네. 박범계 의원님 또 권성동 위원장님 싸움질하는 곳이 법사위냐. 네. 그래서 두 분들이 조용해졌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수라장 법사위까지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인데 네. 저 얘기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지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상황부터 좀 계속 여쭤보려고 네. 해요. 왜냐하면 강압적인 수감 생활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아픈 게 하부 요통, 무릎 어깨 부위, 골관절염, 희귀, 부신 이상, 영양실조 이렇단 말이죠. 그거 얼마 전에 진단서 다 법정에 제출했잖아요. 그렇게 네.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 지금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지금 저기 검사 받고 나오는 휠체어 타고 있는 영상 지금 모습 아닙니까? 네, 뭐
일종의 파스 그러니까 광고. 지금 저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네. 구치소에서 전혀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저 그림만 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약간의 이제 연세가 드셔서 노화 증상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이번에 유영하 변호사 측에서 제출한 진단서에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침대도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있어서 만성 질환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매트리스까지 그렇죠. 아마 구치소 측에서 넣어준 모양인데 이거 웬만한 재소자들은 매트리스? 웬만한 재소자가 아니라 매트리스 원래 없습니다. 네. 딱딱한 나무 바닥에 그냥 일반 재소자들은 그 담요 한 장 깔고 자는 그런 정도고 추운 겨울에도 과거에는 그냥 얼음이 꽝꽝 어는 구치소 안방이 그렇습니다. 물주전자 물에 얼음이 얼 정도의 그런 방에서 과거에 이제 인권운동했던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은 네. 이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렇게 넓은 방을 준다는 거는 대개 지금 독방은 0.94평이나 뭐 1.02평 이런 정도의 규모거든요. 네. 근데 그 3배 우리가 유엔에 간다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리한다는 새로운 영국 변호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또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홍보 대행사까지 나서서요. 우리 전 대통령 차디찬 바닥에서 영양실조 겪고 있다. 유엔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국제 망신이 될까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여전히 강한 수사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뒤를 지켜 살게 최순실 씨,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 하나네, 여자 하나.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우리 상놈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양반들 말을 따르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입니까? 감옥에서 고통받는 남한 대통령 일제히 CNN에서 보도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자, 외국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직 대통령을 고통받게 하는 인권에 대한 무리를 하는 나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라뇨. 그렇죠. 이게 지금 아마 수감 생활의 이제 그 비참함, 이게 비인권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그 더럽고 차가운 방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건강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이 몸이 상당히 건강이 안 좋고 하는데도 정말 이게 치료도 안 해주고, 또 이게 그 난방도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가장 수감 시설이 좋은 데는 북유럽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고 우리나라가 좀 열악하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저분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닙니다. 바로 이게 난방도 잘 들어오고 있고, 이게 얼마 전에 성모병원 보신 것처럼 건강도 안 좋으면 바로바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주장을 이게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네, 한번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일단 계속 불이 켜져 있어서 잠들 수 없다고 하는데요. 3개 중에 2개는 그래도 꺼놓고 있다. 구치소 측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원래 얼마 전까지 우리 황제 논란 얘기하고 있지 않았나요? 황제 수감 논란? 황제 수감 논란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난데없이 갑자기 인권 침해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혼자 지내고 계시는 그 독방이 원래 홍거실 4명에서 6명이 같이 쓰는 홍거실을 개조해서 혼자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거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그 구치소 내 다른 시설에서 있다고 해서 그때도 또 특혜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 병원도 안 데려가고 병원 간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과 그의 병원이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하는 과정을 보면 저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좀 황당한 좀 이상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매트리스에다가 또 추가적인 또 매트리스도 제공하면서 모든 편의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시점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저런 그 뭐 MH그룹이라고 국제 법무팀인가 뭐 전혀 생소한 이런 그 팀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CNA에 제보를 하고 그것을 CNA가 보도를 하고 여기에서 다시 유엔에 인권위에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수감 세관은요 바로 이게 황제 수용도 아니고요
네. 이게 저처럼 인권 침해의 노예 수용도 아니에요. 제가 이게 법무부에 확인해 본 바로는 적정한 이게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네.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MH 그룹이요. 박 대통령의 수용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박 대통령하고 연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박 대통령 변호인하고 연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독자적으로 이게 추측에 의해서. 누구죠? MH그룹이라고 하는 곳의 대표 이런 분들 말이죠. 제가 이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면 네. 옛날에 이게 탄핵할 때 미국 네. 미국과 관계 있었을 것 같은데 저 여성 말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왜냐하면 독재자의 아들까지도 변호를 하고 감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리비아 가다피 그 찬압요. 이런 게 그 황실 주로 이게 변호를 한 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게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요. 저분들에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게 모 일간지에 또 이게 박 대통령 인권 또 이게 그 광고도 실고요. 네. 아마 이게 영국의 변호사에게 국제정책 재배 규모를 쓰고 계시고 4호 시설이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밑에는 어쨌든 열선이 깔려서 따뜻하게 들어온다는 건데 저 정도면은 구치소 시설 내에서는 특급 호텔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쪽하고 비교하면 다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가장 특별한 관리와 특별한 혜택으로 지금 계시고 있는데 네. 저걸 인권 침해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매트리스를 드린 것 자체도 네. 정말 특별한 혜택으로 드린 것이거든요. 다른 재소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아마 수감 경험자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거실을 잠깐 스치듯 지나봤다가 이거는 운동장도 보이고 본인들이 볼 때는 적지 않게 이분이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물론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말이죠. 황제 수감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방도 6인실을 터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이 독거실도 1.9평인가 되는데 이거 네. 지금 3.2평 아닙니까? 또 우리의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서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서구의 그런 감옥 시설과 우리 감옥 시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것도 네. 뭐 각 나라마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가면 우리 감옥은 오히려 또 거기에 비하면 호텔급 아니겠습니까? 조금 차이가 네.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분들과는 다른 재벌급도 또 접이식 매트리스를 준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허리도 뭐 나이가 있으시니까 또 오랫동안 앉아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